코딩 테스트 합격자 대기 강의, 오늘은 해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해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책 중에 내가 원하는 책을 어떻게 찾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도서관을 전부 다 뒤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든 찾겠죠. 전부 뒤진다. 그 다음에 책 고유 번호를 확인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도서관을 전부 뒤져도 책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점이 뭘까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서는 1층이 아니라 몇 층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서관을 다 뒤지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책 고유 번호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책은 전부 다른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유 번호를 알면은 해당 책이 어디 있는지 가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해시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 색인을 통해서 즉시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해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해시 함수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변환된 값을 인덱스로 삼아서 키와 값을 저장해서 빠른 데이터 탐색을 제공하는 자료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이 밑에 예시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예시를 보시면요. 해시에는 키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값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키는 여러분들이 핸드폰 연락처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연락처에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외우고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연락처를 저장할 때 이름 저장하고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직접적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검색해서 그 이름에 해당되는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화번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이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캐시에서는 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키를 통해서 확인한 정보를 값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시에는 무조건 키와 값이 쌍으로 있어요. 키를 통해서 값을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 이 위치는 결국 인덱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은 값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몇 번째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 위치 정보는 어찌됐든 이렇게 인덱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친구들의 이름을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저장하지 않잖아요. 이름으로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화번호부에서는 이 이름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 해시 함수라는 걸 통과하면은 이 해시값, 이 값의 위치 정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라는 거는 이 키를 값의 위치로 변경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변환된 값을 인덱스로 삼아 키와 값을 저장해서 빠른 데이터 탐색을 제공하는 자료 구조다. 이 변환된 값이라는 거는 키가 인덱스가 된 이 값을 의미하고요.
이 키와 값에서 값은 이거는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네, 둘 다 값이라고 해놔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도서관 예시를 한번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화번호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 전화번호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쌍으로 저장한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실제 사용할 때는 이름을 검색해서 이 이름에 대한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이런 로직이고요. 이때 직접 그 값의 위치를 확인할 때 필요한 이 데이터를 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키에 매칭되는 이 데이터가 전화번호,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정보겠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는 키, 값, 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좀 더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가 찾는 값들은 이렇게 마치 배열같이 인덱스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각 위치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우리 이 해시 내부에서는 이 해시 함수라는 걸 통해서 어떤 키가 들어오면은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의 위치를 이렇게 반환해준다. 해시 함수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함진아라는 키가 해시 함수를 통과하면은 해시 값 2를 돌려주기 때문에 이 함진아라는 분의 전화번호를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이어서 알아보면은 해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시는 단방향으로 동작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해시는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가 있었는데 해시 함수가 있고요. 이 해시 함수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키를 해시 함수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값의 위치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특정 키를 해시 함수에다가 넣으면은 값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해당 키에 대한 값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확인했었죠. 근데 역으로 키에서 값이 되는 거는 오케이인데 값에서 키가 되는 거는 아니란 거예요. 값에서 키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해시 함수 자체가 이 키를 넣었을 때 값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역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값의 위치 자체가 키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이 값을 해시 함수에다 넣으면은 키의 위치를 알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역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달라지면은 해시 함수에서 반환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거는 수학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키를 통해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시는 단방향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찾고자 하는 값을 비고1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쉽게 설명하고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이렇게 이 키를 해시 함수에 넣으면은 어떤 그 수학 공식 같은 거거든요. 해시 함수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탐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엄밀히 말해서 뒤에서 배울 충돌이란 게 있거든요. 해시 충돌이라는 걸 배우는데 충돌이랑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해시 함수가 있어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이거를 어떤 키를 넣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키를 넣었어요. 이 키 1과 키 2는 당연히 다른 거겠죠. 이렇게 넣었는데 동일한 값이 나와요. 동일한 값
동일한 값의 위치가 나와요. 그러면은 각 키에 대해서 매칭되는 값이 있을 텐데 동일한 값의 위치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뭔가 해결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키를 넣었는데 동일한 값의 위치가 나오는 거를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 비고 1이 아니라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해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전에 전화번호부를 예를 들면은 우리는 테이블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요. 이름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전화번호 테이블을 따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름 테이블에 각각 이름을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아까 키로 사용됐던 이름 있잖아요. 네, 이름을 입력으로 넣으면은 이름 테이블에서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이 이름에 맞는지 매칭을 시켜봐야겠죠.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 나오면은 홍길동을 만약에 찾는다고 했으면은 동일한 이름이 나온 순간 그 홍길동 위치에 해당되는 전화번호 테이블로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키가 나올 때까지 순차 탐색을 하게 됩니다. 네. 매번 키를 넣을 특정 키에 대한 값을 찾을 때는 순차 탐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고 n이 걸려요. 네. 하지만 해시 함수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순차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값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비고 1로 바로 찾을 수 있다. 근데 비고 1의 조건은 충돌이 안 일어날 때이다. 충돌이 일어나면은 비고 1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시를 활용하면은 일반적으로 순차 탐색을 했을 때보다 이 키에 해당되는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를 몇 개 알아보면은 해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두 개인데요. 해시 테이블이랑 버킷입니다. 해시 테이블이랑 버킷이고, 해시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요. 네. 아까 우리가 키를 해시 함수에 적용해서 찾았던 것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특정 값의 위치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이 해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드린 게 키와 대응한 값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해시 테이블에서 각 원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버킷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다 버킷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키로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은 키를 해시 함수에 적용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찾는 버킷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버킷의 위치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해시 함수에서 뭔가 중요한 거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해시 테이블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시 테이블이 있으면은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가 0, 1, 2, 3, 4잖아요. 그러면 이 키를 해시 함수에 적용했을 때는 0에서 4까지 값이 나와야 되죠. 뭐 5나 6이 나오면은 이 해시 테이블 바깥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뒤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시 함수를 배울 테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중간에 어떤 연산 과정을 거치든지 마지막에는 이 해시 테이블의 이 범위에 맞추려고 하는 연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시 테이블의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값의 범위를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은 안 겹치게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 해시 함수도 이 수학적 연산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충돌이 적을수록 좋은 해시 함수겠죠. 키 1을 넣어도 0, 키 2를 넣어도 0, 키 3을 넣어도 0 하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울 테지만 충돌이 발생하면은 해시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 여기서 본 해시 함수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충돌은 되도록 적으면 좋다. 네, 이러한 그 큰 컨셉을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해시 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걸 공부하시면은 아마 큰 범위에서 이렇게 딱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시의 특성을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일단은 이걸 몇 번 쓰고 있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이거였죠. 자료 구조에서는 키를 넣었을 때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은 값의 위치가 나온다 했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일단 해시는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값 다시라고 해야 되나요? 변환된 값의 정보를 반환해 주는 건 다 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시를 활용해서 자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비밀번호 관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그러면 안 되겠죠. 1, 2, 3, 4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SHA256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걸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03AC B4 이런 식으로 암호화된 값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암호화된 값으로 저장을 하고 나중에 로그인할 때 여러분이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겠죠. 1, 2, 3, 4를 입력하면은 이 1, 2, 3, 4 그 원래 비밀번호를 그대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해시를 적용해서 이 나온 해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시 값이랑 우리가 저장한 해시 값이랑 같은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원래 비밀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로그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역변환이라고 하거든요. 값을 통해서 키를 추정하는 걸 역변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하면 이제 여러분 해커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해시 값을 통해서 원래 데이터를 추정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해커분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인덱싱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그 방대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그 인덱스 작업을 하거든요. 이 인덱싱을 할 때 해시가 활용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블럭이 진짜 체인처럼 되어 있어요. 블럭이 이렇게 체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되게 정확한 거 아닌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블럭 두 개를 묶어서 해시를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현재 블럭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블럭이랑 주변의 블럭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해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해시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게 변조됐어요.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해커가 변조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각 블럭마다 독립적으로 해시 값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블럭을 이렇게 결합해서 해시 값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중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이 변조되면은 모든 해시 값이 다 바뀌어요.
모든 해시 값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변조되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도 이런 식으로 해시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시를 많이 활용하고요. 정리하면은 뭐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고 싶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가 변조되었는지 이 무결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도 해시를 활용하면은 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여기서 의미하는 해시는 키를 넣었을 때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은 값의 위치를 빠르게 알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잘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